제4 화환신용장의 비교.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의 비교. 음, 음, 보증신용장, 요구서류 보증신용장, 클린LC, 채무불이행 증명서, 계약불일치 증명서, 요구서류 화환신용장, 어, 다큐멘트 LC, 선화증권 등 선적 증명서류, 계약서 일치 증명, 개설 목적, 보증신용장,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지급 보증, 화환신용장, 계약 이행에 대한 지급 보증, 개설 용도, 보증신용장, 금융 보증 등 다양한 상황, 화환신용장, 물품 거래 한정, 개설 범위, 보증신용장,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지급, 화환신용장, 채무 이행에 대한 조건부 지급. 음, 음, 음. 1. 용어의 차이. 음. 보증신용장은 무역거래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이 아닌 건설계약, 대출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 이용될 수 있다. 개설 의뢰인은 수출기업 또는 수입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건설계약의 경우 시공자, 건설사, 대출계약에서는 차입자가 될 수도 있다. 보증신용장은 항상 은행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CC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ISP 98에 의거 개설은행이 아닌 개설인으로 표현된다. 2. 절차의 간편.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비교하여 절차가 간편하다.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서류는 의뢰인의 채무 불이행 증명서 및 지급 청구서 정도이다. 보증에 따라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화환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보다는 간이한 것이 특징이다. 3. 저렴한 수수료.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과 지정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개입하여 대금과 인도 서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증신용장은 당사자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서류의 심사 등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질 수 있다. 4. LG의 불필요. 화환신용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선화증권이다. 선화증권이 은행 심사 서류를 거치면 지연되는 동안 이미 계약한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선화증권의 위기.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LG이다. 음, 보증장을 물품 매매 계약에서 사용하게 되면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송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위기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음, 보증장은 선화증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5. 개설은행의 담보권 확보 문제. 화환신용장의 경우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를 담보권으로 행사하여 개설 의뢰인의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보증신용장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예치금이나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여 두지 않는 한 선적 서류를 통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은행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오히려 수수료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설 의뢰인의 신용도 및 거래 관계를 잘 고려하여 보증 신용장의 개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 사용 시기. 화환 신용장은 수익자의 정상적인 채무 이행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확약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음, 반면 보증신용장은 발행 목적이 우발적 채무 보증이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 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채무 불이행이란 사실이 존재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어, 은행이 은행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음. 7. 제시 서류. 화한 신용증에서는 제시하는 서류는 수익자가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에 선화증권 등. 반면 보증신용장은 개설은행인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이 지급된다. 8. 사용 대상. 화한 신용장은 매수인, 개설은행인, 음, 이 매도인, 수익자를 위해 개설하지만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을 대체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보증이 필요한 모든 거래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전대신용장, 패킹 크레딧. 1. 정의. 화환신용장의 경우 수익자는 계약 물품을 선적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수익자가 수출을 이행하기까지 계약 물품의 생산, 가공, 집화, 선적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설 은행인이 수출에 따른 물품의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원하기 위해 신용장 금액의 일부를 수익자 앞으로 선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를 전대 신용장이라고 한다. 이 용어의 유래. 수익자 매도인에게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 집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패킹 크레딧이라고 하며 자금 전대 조건을 붉은 글씨로 쓰는 관례로 인해 레드 클라우스 크레딧이라고도 한다. 음. 또한 대금을 선지급한다고 하여 어드밴스드 페이드먼트 LC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 특징. 수입자는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대금을 사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대신용장은 개설은행인이 수익자의 신용을 신뢰하는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전대기간 중 이자는 보통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회전신용장. 1. 정의. 회전신용장은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리볼빙 LC 크레딧. 음,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하며 효력이 상실되는데 회전 신용장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용하는 이유. 동일 거래선 간에 동일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이거나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거래처 간에 매 거래 시마다 비슷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따른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 대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회전 신용장이 이용된다. 3. 신용장 회전 방법. 신용장 회전 방법으로는 1. 환어음에 대한 지급 통지가 있으면 회전되는 방법. 2. 환어음이 결제되는 일정 일수를 정하여 그 기간 내 지급 거절 통지가 있으면 지급 거절 통지가 없으면 회전되는 방법. 3. 일정 기간이 경과 후 그 금액이 회전되는 방법이 있다. 4. 신용장 갱신 방법. 신용장 금액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되기 전에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이 그대로 누적되는 누적식 방법. 커뮬레이티브 이게 누적식이네. 커뮬레이티브 베이스와 전달액 잔액과 상관없이 미사용 금액이 리셋되는 비누적식 방법. 난 커뮬레이티브 베이스가 있다. 5. 연장 신용장 (Extended Credit). 연장 신용장은 수입 물품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하여 수출 물품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하여 수익자가 선적 전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물 발행 수익자가 선적 전 신용장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면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해당 물품에 관한 선적서류겠지? 선적서류를 지정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연장신용장의 조건이다. 전대 신용장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의 비교. 신용이험 추심 방식, 매수인의 신용에 의존. 신용장 방식, 은행의 지급 확약. 수수료, 추심 방식 비교적 저렴. 신용장 방식, 추심에 비해 고가. 절차, 추심 방식 단순 서류의 전달. 신용장 방식, 은행 심사 등 절차 복잡. 환화음, 추심 방식 매수인이 지급인. 신용장 방식 은행이 지급인. 준거법, 추심 방식 URC 522. 신용장 방식 UCP 600. 기타, 신용위험의 회피를 위해 무역, 보험, 팩토링, 포페이팅, 보증신용장 등을 이용. 추심 방식에서 신용장 방식 기타. 개설은행의 공식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은행을 추가. 신용장과 추심은 대금 결제에 은행이 개입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상이하다. 추심 방식에서 은행은 단순히 서류 전달 및 대금의 회수 역할만을 담당하며 지급 보증은 하지 않는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은행이 책임지고 대금 지급한다. 신용장 방식에서 환음이 발행되는 경우 은행이 지급인이 되며 추심 방식에서는 매수인이 지급인이 된다. 추심 방식에서는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보험, 팩토링 또는 포페이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트 5 대금 결제 금융 기법. 1. 팩토링. 1. 의의. 은행을 팩터라고 합니다. 팩토링은 사후 송금 방식과 같이 무신용장 외상 거래 방식에 발생한 외상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인 팩터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도인에게 전도금, 대금 회수 보증의 업무를 매수인에게는 만기의 대금을 회수하여 신용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종합 수출금융 서비스의 일종이다. 팩터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는 점이다. 팩터가 이러한 지급 보증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지급 보증 수수료, 이라하여 일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한다. 지급 확약, 팩토링. 특징, 1. 도입 이유. 매도인은 대금 회수의 안전 문제 때문에 신용장 거래를 원하고 원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 보장을 이유로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일람불 거래를 원하지만 매수인은 외상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거래와 무신용장 거래를 혼합하여 만들어낸 신종 무역 거래 방식이 팩토링이다. 매도인이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면 팩터는 외상 매출 채권을 매입, 관리하여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팩터의 역할. 팩터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 대한 신용을 조사하고 물품 대금이 회수되는 기간 동안 매도인에게 금융을 제공하거나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한다. 중소규모의 무역 거래에서 팩토링에 의한 결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담보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팩터의 금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상환 청구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매도인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without recourse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팩토링 방식의 특징, 대상, 무신용장 외상거래, 조건, 소액 단기 거래, 통상 1년 내 소액 단기 거래. 특징, 채권 관리, 대금 전도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상환 청구권,
상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with recours와 없는 경우 without recourse 선택하는 방식 one factor 또는 two factor 방식. 3. 대상 팩토링은 무신용장 외상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매수인에게는 신용도에 따라 외상 거래를 제공해주는 큰 특징으로 팩토링의 이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수출자를 위한 팩토링 구매시장 바이어스 마켓 이 주를 이루는 수출입 거래에서 매수인은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고 사후 송금 방식 등 외상 거래를 요구한다. 무신용장 외상 거래는 중소수출자에게 자금 조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팩토링이다. 팩토링은 대부분 수출 팩토링을 의미한다. 수출 팩토링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수입자를 위한 팩토링 판매자 시장 셀러스 마켓에서 매수인이 외상 거래를 요구해도 매도인은 사전 송금 또는 신용장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용장 개설의 복잡한 절차와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팩토링을 사용한다. 4. 절차 1. 계약 체결 단계 1. 당사자의 신청 매매 당사자는 국제 팩토링 방식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팩터의 신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하여 매수인에 대한 신용 조사를 수출 팩터에게 의뢰한다. 2. 팩터의 승인 수출 팩터는 수입 팩터에게 매수인에 대한 신용 조사 및 수입 팩터가 지급 확약할 수 있는 신용 한도를 요청한다. 수입 팩터는 매수인의 신용 상태를 조사하여 신용 한도액을 산정한다. 3. 결과의 통지 수입 팩터는 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 한도액, 신용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출 팩터에게 통지한다. 2. 선적 단계 1. 대금 수령 매도인은 무역 계약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적한 후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를 수출 팩터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수출 팩터로부터 지급받는다. 수출 팩터는 관련 선적 서류를 수입 팩터에게 송부함으로써 수출 물품에 대한 채권을 수입 팩터에게 양도한다. 2. 화물의 수령 수입 팩터는 선적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여 화물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정산 단계 매수인은 만기일에 수입 팩터에게 수입 대금을 지급한다. 수입 팩터는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한 수입 대금을 수출 팩터에게 송금한다. 수출 팩터는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한다. 주각스 원 팩터 또는 투 팩터 수출 팩토링 금융은 지원 방식에 따라 팩터가 직접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를 인수하는 직접 방식 원 팩토링 팩터 시스템과 국외 팩토링 회사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휴 방식 투 팩터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원 팩터 방식은 수출 팩터와 수입 팩터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투 팩터 방식은 수출 팩터와 수입 팩터가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한 명의 팩터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수수료를 절감하고 또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안정성이 높은 원 팩터 with recourse 소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with recours가 뭐야? without 아니야? 또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안정성이 높은 원 팩터 without recourse 방식이 일반적이다. 5. 거래의 당사자 음, 음. 거래의 당사자 팩토링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수출 팩터, 수입 팩터로 구분된다. 1. 매도인 매도인은 팩터와 수출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채권을 양도하고 전도 금융을 제공받는다. 전도 금융 외에도 수출 채권자의 대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역 정보, 장부 관리, 고객 관리, 경영 정보 등의 경영 서비스 등 부수적인 서비스 역시 제공받을 수 있다.
팩토링에는 매도인의 거래처, 클라이언트, 공급자, 서플라이어 등을 매도인을 거래처, 공급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매수인은 수출 팩터를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만기에 정산하여야 하는 채무자이다. 하나 있을 때는 수입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수입 팩터로부터 아니네 두 개네.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며 이 밖에도 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수출 팩터. 수출국의 팩토링 회사를 수출 팩터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 팩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출 채권을 양도받아 금융을 제공하고 수입 팩터를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기관이다. 수출 팩터는 매도인의 장부 관리, 무역 정보 제공, 수출 업무와 관련된 경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금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출 팩터는 수입국의 수입 팩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입 팩터에게 수입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한다. 신용조사에 이상이 없으면 매도인의 수출 채권을 인수 후 신용 한도 내에서 전도금융을 제공한다. 수출 팩터는 신용장 거래에서의 매입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4. 수입 팩터. 수입국의 팩토링 회사를 수입 팩터라 한다. 수입 팩터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 승인을 하고 수출 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수출 팩터는 수입 팩터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거래 한도를 결정하기 음, 때문에 수입 팩터의 신용조사 기능은 중요하다. 수출자가 해외의 지점망을 가진 경우에는 수입국에 주재하는 지점 또는 지사가 수입 팩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원 팩터 방식으로 표현된다. 6. 효용성. 1. 매도인 입장. 1.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 방식 및 주신 방식에 비해 실무 절차가 간편하다. 매수인이 선호하는 무신용장 방식이기 때문에 어, 신규 시장 진입 및 계약 체결이 용이하여 국제적인 지명도가 올라간다. 매도인은 팩터의 지급 보증과 매수인에 대한 신용 파악으로 과감하게 신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2. 대금 회수의 보장. 수출 대금의 회수를 팩터가 보증하기 때문에 기한부 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without recourse 계약인 경우 또한 수출 팩터로부터 전도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부 수출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3. 부대 경영 서비스. 수출 팩터로부터 다양한 경영 서비스와 정확한 해외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출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매수인의 입장. 1. 절차의 간편. 과거 무역 거래의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신용장 개설에 따른 담보 제공의 의무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 그리고 복잡한 거래 절차 및 선화증권의 위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추신 방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실무적인 절차가 간편하다. 2. 신용 거래 가능. 수입 팩터 수입 팩터가 설정한 신용 한도 내에 계속적으로 신용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수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부대 경영 서비스. 수입 팩터로만 수입 팩터로부터 채무 만기일 관리 등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수입 수익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 팩토링, 신용장, 주심의 비교, 거래 약정, 팩토링, 매매계약서, 신용장 수치, 주심, 매매계약서, 거래 객체, 팩토링 선적서류, 신용장 화환어음 선적서류, 주심 화환어음 선적서류, 대금 회수 방식, 팩토링 전도금융, 신용장 은행의 매입, 주심 매수인에게 요구,
지급 약정, 팩토링 팩터, 신용장 개설은행, 주심 매수인, 대금 회수 위험, 팩토링 안전, without recourse의 경우, 신용장 안전, 주심 불안전, 수출 지원 정보, 어, 수출 정보 지원, 팩토링 정보 지원, 신용장 없음, 주심 없음. 추가 학습, 팩토링 방식의 법률 문제. 1. 원칙. 팩토링 거래의 본질은 매도인이 팩터에게 매수인에 대한 매출 채권의 양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449조에서 규정하는 지명 채권의 양도, 채권의 귀속 주체를 법률 행위에 의해 변경하는 행위이며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료식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 450조에 의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 대한 통지 및 매수인의 승낙이 요구된다. 이렇게 양도된 채권에 대해 매수인이 만기에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험의 부담은 팩토링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상환 청구 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 without recourse 팩토링인 경우 상환 청구 불능 조건으로 팩토링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출 채권의 회수 불능 위험은 팩터가 부담한다. 팩터는 매수인에게 만기에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채권 양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사전 지급한 금융, 전도금은 매도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어떠한 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 양도는 실제 채권의 매매에 해당한다. 2. with recourse 팩토링의 경우 상환 청구 가능 조건으로 팩토링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 지급 불이행에 대해 팩터는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전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채권 매매 또는 소비 대차로 간주된다. 채권 매매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1차적 채무자는 매수인이며 팩터의 상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 채권 양도 후 가치가 사라진 채권의 반환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소비 대차로 보는 경우에는 팩터의 전도금 지급을 소비 대차 관계로 보아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를 우회적으로 부여하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매도인이 원채무자로 변제하는 것으로 본다. 2. 담보대출과의 차이. 은행은 팩토링을 지급하기 전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팩토링 계약이 상환 청구 가능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과 상당 부분 유사해진다. 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의 가액보다 매도인의 신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채무 부담자는 매도인이다. 팩토링의 경우에는 팩터가 보다 적극적인 당사자로 개입하여 채무의 1차적인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2. 포페이팅 1. 정의.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의미로 불어에서 유래되었다. 무역계약이나 신용장 거래와 같은 기초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 환어음, 약속음과 같은 일련의 신용수단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상환 청구 불능 조건 (without recourse) 및 고정 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받는 수출 무역 금융의 한 형태를 말한다. URF 800조 1. 원 매도인 (initial seller는 다음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차 포페이터에게 지급 청구권을 최초로 매각하는 매도인, 지급 청구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1차 포페이터에게 어, 1차 포페이터에게 양도하는 원채무자,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모든 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 원채무자 primary obligator는 지급 청구권 하에서 원래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각각의 자를 의미한다. DA 방식에서는 매수인, 신용장 방식에서는 개설은행이 된다. 3. 매도인 셀러는 지급 청구권을 매각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4. 매수인은 지급 청구권을 매입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5. 지급 청구권 payment claim는 원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일자나 청구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청구권이라고 하네. 권리 및 원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의미한다. 6. 기초거래 underlying transaction는 지급 청구권을 초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7. 의무자 obligator는 원채무자 또는 신용보강서류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8. 신용보강서류 credit support document는 원채무자 외의 보증은행의 지급 청구권에 관한 지급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2. 방법 포페이터가 지급 청구권의 매도인, 통상 무역거래의 매도인에게 상환 청구 불능 조건으로 지급 후 만기일의 원채무자, 무역거래에서는 매수인 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포페이터가 손실을 부담한다. 보증의 개념이네. 포페이터는 지급 보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포페이팅 업무를 진행한다. 포페이팅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채무자의 신용이 우량하거나 또는 원채무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의 지급 확약이 추가되어야 한다. 포페이터는 공신력이 우수한 은행과 신용장 거래가 아닌 한 지급 보증을 위해 보증신용장, 청구보증 또는 수출보험과 같은 제3자의 신용보강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기한부 신용장과 포페이팅. 포페이팅은 원칙적으로 기한부 신용장,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신용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기한부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만기 결제 전 신용 위험을 제거하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기법으로 포페이팅이 이용된다. 신용장 방식에서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서 등을 발행하는데 이를 포페이팅의 대상이 되는 지급 청구권이라고 한다. 포페이팅은 다시 인수 후 포페이팅과 인수 전 포페이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수 후 포페이팅 상환 청구 불능 조건. 신용장을 이용한 포페이팅 거래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을 통보받은 후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인수 후 포페이팅으로 표현한다. 인수 후 포페이팅은 이미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포페이터의 서류 심사에 대한 부담이 없다. 원 매도인의 허위 진술 또는 기초 거래하에서의 계약 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 청구 불능 조건으로 포페이팅 거래가 이루어진다. 2. 인수 전 포페이팅 상환 청구 유보 조건. 포페이터, 특히 신용장 방식의 지정은행이 포페이터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수익자인 원매도인과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설은행의 인수 확정 통보 전에 포페이팅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페이터는 개설은행의 미인수 시 포페이터가 원 매도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인수 전 포페이팅은 조건부 상환 청구 불능 조건의 거래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용장 DA 방식 다 쓸 수 있네. 이 DA 방식의 포페이팅, DA 방식의 포페이팅은 인수 매수인이 인수한 환어음을 지급 청구권으로 하여 거래를 한다. 신용도가 우량한 매수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보강 서류 없이 포페이팅 거래를 할 수 있다. 기한부 신용장에서의 포페이팅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은행을 통해 송부한 환어음을 매수인, 지급인이 인수 통보하기 전까지 상환 청구 가능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기간 포페이팅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연불 방식에 대해 팩토링은 1년 미만이었는데 중장기 연불 방식에 대해 이용된다. 다만 포페이터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6개월 이하의 기한부 신용장을 주로 포페이팅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포페이팅은 신용장 또는 DA 방식에서의 수출 금융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닌 다양한 거래에서 금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효용성 1. 원매도인 수출기업 포페이팅은 국제거래에 따른 국가 위험, 컨트리 리스크를 경감하고 수익기업 혹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미상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금융을 제공받음으로써 자금상의 여유가 생기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국가 위험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수익기업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2. 원채무자 수익기업 수익기업의 기업은 보증은행으로 하여금 어음보증 또는 지급보증서 등 신용 보강 서류를 발행하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중장기 연불 수입 계약을 체결하여 원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5. 상한 청구 가능 여부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통일규칙 URF 800의 규정에 의거 상환 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이자위험, 환위험 등 모든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상한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URF 800 규정에 의한 상한 청구 가능 여부 1. 원칙 상환 청구 불능 지급 청구권의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그 이전의 매도인, 원매도인에 대하여 지급 청구권상의 금액이 지급기일에 불이행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매도인이 지급 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상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매도인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 말이 어렵네. 2. 예외 상환 청구 가능 실무적 처리 포페이터의 입장에서는 상환 청구 불능으로 지급 청구권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다. 1. 원매도인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신용장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인수 전 포페이팅의 경우 3. 수출기업의 기초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상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4. 포페이터의 동의 없이 원채무자와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따라서 URF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제한적 상환 청구 가능 (limited recourse) 조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6. 포페이터의 위험 회피 방법 1. 통화의 제한 포페이터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환율 변동이 심하지 아니하는 특정 국가의 주요 통화로 어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2. 2차 시장의 매각 원 매도인으로부터 포페이팅을 통해 지급 청구권을 구매한 매수인은 해당 지급 청구권을 매도인의 자격으로서 다시 포페이팅 할 수 있는데 이를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한다. URF 800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신용보강서류 포페이터가 DA 방식 등 무신용장 거래에서 원채무자 매수인을 신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용장 방식에서 개설은행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은행의 지급 보증, 청구 보증 또는 보증 신용장을 별도로 받거나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문구로 써 어음에 기재하는 아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문구로서 어음에 기재하는 아발을 받아 포페이터도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4. 소구권의 유보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 신용장 방식에서 개설은행의 인수 또는 지급 확약이 있을 때까지는 상환 청구권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추가 학습 대표적인 신용 보강 서류 1. 청구 보증 방식의 포페이팅 청구 보증 신용장은 DA 방식에서 포페이터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포페이터는 청구 보증 신용장 자체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다. 2. 수출 보험 등을 이용한 포페이팅 수출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보험을 통해 포페이팅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보험공사가 주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수출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는 포페이팅 거래를 위한 주요 신용보강 수단이 된다. 포페이터는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 후 원 매도인의 매출채권, 지급 청구권을 상환 청구 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원 채무자가 결제하지 않는 경우 수출 신용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3. BPO 방식의 포페이팅 BPO 뱅크 페이먼트 오블리게이션 은 사후 송금 방식에서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 확약이다. BPO는 다국적 기업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 매도인이 선적 후 매수인에게 선적 서류를 직접 송부 후 매수인은 만기일 전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에 BPO를 발행한다면 매도인은 이를 기준으로 포페이팅 거래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BPO를 수령한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포페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4. 을 이용한 포페이팅 BPO 수출보험 청구 보증 방식 보증 신용장 보증을 이용한 포페이팅 거래는 주로 DA 방식에서 매수인의 신용이 우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된다. 보증 아발리제이션 또는 은 어음의 지급인 이외의 당사자가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에 추가적으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 보증은 포페이팅 거래에서 가장 활성화된 신용보강 수단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어음 보증을 이용한 포페이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팩토링과 포페이팅의 비교 팩토링, 포페이팅 요건 팩토링 무신용장 외상거래 포페이팅 중장기 연불 방식 거래 대상 팩토링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 매출채권 포페이팅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금액, 기간 팩토링 비교적 소액 10만 불 미만의 단기채권 통상 6개월 이내
포페이팅 비교적 고액 10만 불 이상 중장기 채권 최대 10년까지. 위험의 인수 팩토링 매수인의 신용에 의존하여 위험을 인수. 포페이팅 보증은행의 지급 보증 또는 아발. 상환 청구권 소구권 팩토링 개별 합의에 따라 상의. 포페이팅 조건부 무소구 원칙. 1. 대상 포페이터는 약속어음 또는 화음어음 등의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채권을 지급 청구권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방면, 팩토링은 선적서류 등 확정된 매출채권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수출의 수출 지원을 위해 계약서 등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금액 및 기간 포페이팅은 비교적 고액 10만 불 이상의 중장기 연불 방식 거래,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에 주로 이용되는 반면, 팩토링은 비교적 소액 10만 불 미만의 단기 거래 1년 내에 주로 이용된다. 3. 위험의 인수 포페이터는 원칙적으로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요구한다. 신용장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보증 또는 어음 보증의 신용 보강 서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포페이터가 위험을 인수한다. 장기간이니까 더 조심해야겠지. 팩토링의 경우 매수인의 신용 조회를 통해 산정된 금액만큼 수입 팩터가 위험을 인수한다. 4. 상환 청구권 포페이터는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 불능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상환 청구권이 유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한다. 팩토링은 상환 청구권 여부를 계약 시 합의해야 하며, 최근에는 상환 청구 불능 조건으로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